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예,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오후 4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황 마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외국인과 기관이 미세하게 팔았고 개인들이 좀 매수를 했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고 개인은 팔았고 다행히 외국인들이 그 선물 시장에서 2,400억 정도 그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그 옵션, 콜옵션, 풋옵션 매매 현황을 보면은 그 오늘의 현황만으로 분석을 할 때는 주가를 올리지도 않겠고 내리지도 않겠다. 어떤 일정 수준에서 가둬놓겠다. 이러한 그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식 선물은 또 매도를 취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식 선물은 그 하방을 좀 보고 일반 그 지수 선물은 그 2,400억 매수를 하고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이러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양쪽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갖고 보겠다. 뭐 이러한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3일 전까지만 해도 그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서 잘못하면 2600선을 깨고 다시 한 2500 가까이 갈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오늘 상황을 보면은 이제 그러한 위험은 이제 생각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그 선물 옵션 상에서 그 포지션을 취한 것을 보면은 한 2620 정도 이하로는 내려갈 의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를 이제 단기적으로 그 지지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상승을 하겠느냐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한 2650 정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요. 2650에서 뭐 2750, 뭐 2800요 원저리 사이에서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입니다. 예, 그 근거로 이게 제가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미국 달러, 원 달러 그 선물 차트입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코로나 이후에 이 부분을 도려낸 나머지 부분에서의 최고점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한참 그 환율이 치솟을 때 그 점이 서로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그 저항선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뭐 일부에서는 1300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들도 있었지만서도 그 어떤 그 세력들의 그 프로그램 상에 이게 뭐 세팅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그 저항선, 정고점, 전저점 이러한 부분들이 묘하게 맞아 들어가요. 저항과 지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을 긋고 거기에 대한 그 분석 방법으로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 꼭 일치한다는 건 아니죠. 그것과 차트와 시황의 흐름을 같이 봐주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여기서 다행스럽게 여기 이런 거를 개파락이라고 하죠. 이 공간을 두면서 툭 떨어지는 걸 개파락을 해주고 하면서 오늘 1211선에서 어느 정도 그 환율이 그 안정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그 환율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환율에 대해서 언급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봐주시고요. 환율이 상승하면은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은 주가는 상승한다. 뭐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하락 어느 정도 이제 꼭대기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 하방에 대한 그 지지선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달러 선물의 그 매매 현황을 보면은 제가 이제 그저께 이틀 전에 3월 16일 3,400억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달러를 취했기 때문에 주식을 하방으로 내리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가 좀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어제 다 이 달러를 매도세로 돌아서고 뭐 오늘은 좀 미미하죠. 기관은 3일째 달러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이제 주식이 하방으로는 더 안 내려갈 것이다. 이제 상승의 기운이 조금 있다. 기관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기간 여기 이 누계로 보면은 아직도 외국인들이 이 누계상으로는 좀 달러를 매수해 있는 게 단기적으로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또 누계적으로 볼 때는 좀 하방의 압력도 있을 수가 있겠다. 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늘 장이 움직인 상황을 한번 보죠. 분봉을 종합주가지수 분봉을 보겠습니다. 분봉을 보면은 이 부분이 오늘인데요. 뭐 약간 살짝 하락하는 듯 하다가 여기 2시 이후에 급격히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이게 중국 에이즈 50 그 중국 선물의 그 차트 모양입니다. 중국 시장 차트죠. 이게 2시 이후에 급격히 요 1시간 사이에 2%가 상승을 했어요. 지금 3시 반 이후로 또 한 반 정도 반납을 했는데 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홍콩도 마찬가지로 홍콩도 2시 이후에 급격히 한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 중국 정부에서 그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유럽 전부 다 그 경기 부양책을 쓰기가 부담스러운 입장이잖아요. 자꾸 그 유동성을 회수하는 입장인데 다행스럽게 중국은 그 돈을 좀 풀겠다 그러한 그 뉴스가 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나라 장이 그 상승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뭐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렇지가 못하니까 항상 긴장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 시황이 이제 하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선을 확보했다. 그렇지만 크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박스선에서 2650에서 짧게 2750 사이에서 당분간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 부분이 이제 단기적인 이 정고점이 되겠죠. 2780 정도, 2650에서 2780 이 사이를 움직일 수 있겠다.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박스권을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간단히 한번 제가 그 언급한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모레퍼시픽 역시 그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개인들이 사고 있죠. 제가 그 3월 11일 저녁에 그 녹화를 하고 3월 12일 그 새벽에 올린 그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서 드린 말씀이 그때는 그 뉴스에서 그 중국의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가 없을 때예요. 제가 요 부분인데 요 부분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좀 내려간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뭐 중국 대사와 얘기가 잘 된 것 같은데 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국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일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한 15만 원 선까지 좀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뭐 손절을 하지는 않고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손절은 하지 마시고 추가로 물타기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손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 방이 그 리딩 방이 아니니까 주식 매매를 그 리딩하는 방이 아니고 그 공부를 하는 방이다 보니까 제가 이 추가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 다음 어느 선에서 어떻게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굳이 손절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가더라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혹시나 제 말을 믿고서 갖고 계시다가 또 손해가 나셔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지 않으실까 하는 부담스러운 그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데서 이게 과다하게 50% 이상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면은 좀 문제인데 뭐 20%뭐 30% 이하 이렇게 갖고 계시면은 이 주식은 언젠가는 19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 갈 수 있거든요. 크게 볼 때 지금도 이게 이 19만 원 선 이선도 좀 하방 아래쪽에 있는 그 가격대거든요. 언제든지 뭐 1년 이후에는 20만 원 이상 갈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 어떤 진짜 중국에서 그 코로나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이제 비행기 편수를 늘리고 하늘길을 열겠다 하기 전까지는
손절은 안 할지라도 손절을 필요에 따라서는 종목을 교체할 수도 있지만 교체하기가 싫다면은 갖고 계시면서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에 이렇게 자꾸 외국인들은 팔아제끼고 있는데 자꾸 개인들이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심리적으로 자꾸 평균 단가를 낮추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이게 바닥인 것 같고, 물론 바닥인 것 같지만, 자꾸 말씀드리지만서도 이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그런 말도 하는데 그 돈으로 물타기 할 돈으로 다른 종목을 사면 되거든요. 다른 종목을 사서 어느 정도 수익 내고 아모레퍼시픽이 상승할 시점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다른 종목 팔고 여기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게 이 단가를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겠어요. 그냥 당분간 손절하거나 뭐 그러시지 않으실 분들은 당분간 그냥 갖고 계신 상태에서 잊어버리세요. 제가 때가 되면은 또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 일진 머티리얼은 뭐 기관은 좀 사줬고 외국인들은 아직도 팔고 있네요. 뭐 근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걱정할 종목이 아니라고 했죠. 갖고 계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뭐 추가 매수는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장기적으로 갖고 갈 종목들은 그 매수 타이밍을 뭐 일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달 텀으로 세 번을 나눠 사더라도 한 달 텀을 두고 사시는 게 예, 그 주가의 그 종목의 그 흐름을 관찰하기가 좋기 때문에 좀 텀을 두고 매수를 하시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LX아웃시스는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이 사주고 있고 여기서 1차 그 당시에 제가 요 무렵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한 10% 정도 상승을 해줬죠. 상승을 해준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이게 121 이평선에 그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요때 이제 이러한 모습을 또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아무런 그 이슈라든가 그 뉴스거리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 그러니까 평범한 상태에서 평범한 시황에서는 이러한 게 저항이죠. 그러면 여기서 121평선에 걸릴 때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게 좋아요. 나오고 여기에 다시 21평선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매수를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그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 건설 붐이 일어나겠다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횡보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올리고 난 다음에 힘을 축적하는 것이죠. 힘을 축적하면서 다시 쏘아 올리겠다. 뭐 이러한 의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1평선을 뚫고 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가려버리고 이 차트 모양만으로 볼 때 그 하고 그 종목을 놓고서 열어놓고서 그 지금의 세월의 흐름을 같이 이렇게 대비를 하고 볼 때하고 그 해석 방법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트라는 게 절대적으로 어디에 걸리면은 이평선 이게 역배열이잖아요. 201평선이 위에 있고 121평선 밑에 있고 61평선 밑에 있고 역배열에서는 121평선에 걸리면은 이제 저항선이 되니까 매도하고 나와라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그 이론일 뿐이고 그러니까 차트라는 게 너무 차트쟁이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차트는 하나의 흐름을 보기 위한 그 세력들의 심리를 보기 위한 것이지 차트로 인해 가지고 매매에 100% 활용하지는 마시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이게 저항선이 아니고 하나의 쉬어가고 힘을 축적하고 있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안 좋은 게 어제 그 대통령 인수위 그 발표가 됐는데 그 부동산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그러한 부분이 부동산 전문가가 한 명 더 있었으면은 지금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지고 그만큼 이 신중하고 급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좀 더 이 부동산 정책이 빨리 발표가 되고 이 건설 관련된 주식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부동산 전문가가 없었다는 게 조금 그 LX아웃시스라든가 건설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실망스러운 그 뉴스가 되겠죠. 세트레가이, 세트레가이는 6월 15일 나로호 이슈라고 했죠. 아직 소문이 별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기회만 생기면 야금야금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요 정도까지 48,000원, 48,000원. 지금에서도 다시 10% 정도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는 있지만 역시 또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또 그 현장에서 그 안전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 된 일이죠. 참 여러 가지 그런 그 시설면 이런 면에서 잘 해야 되는데 참 불행한 일이 있어서 참 안 됐습니다. 참 현대제철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역시 길게 봐가지고 그 선발주자가 건설업계 GS건설 대우건설 이런 데가 선발주자 현대주자 선발주자라면은 그 뒤따라가는 그러한 종목이 될 수 있겠죠. 철근, HBM 이런 것들. 네, 이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최소한 이런 경우 121 이평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잘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한화솔루션 그 구독자분의 요청이 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모습이 좋습니다. 그 어제는 외국인들이 사줬고 오늘은 기관이 사주고 있고 외국계들이 사주고 있고 개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팔고 있다는 것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일이거든요. 개인들이 팔면은 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보시면 되겠고요. 예, 간단히 시황 설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의문사항 있으시면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